아이의 독서 흥미를 높이기 위한 활동이나 게임은 굉장히 여러 통로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하지만 5가지를 잠깐 간추려 볼 수 있거든요. 아이의 독서 흥미를 높이기 위한 활동이나 게임은 굉장히 여러 통로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하지만 5가지를 간추려 볼 수 있거든요. 첫째는 아이가 책을 많이 접하는 환경에 놓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머물러 있는 공간이 집안이 많잖아요. 집안에 될 수 있으면 조금 귀찮아 하시지 마시고, 좀 지저분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학령기에 있는 동안에는 그 단계에 맞춰서 책을 좀 많이 준비하시고 책에 노출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요. 꼭 집안뿐만 아니라 어머님, 아버님 조금 힘드시더라도 함께 도서관을 가시고 책을 접할 수 있는 서점도 많거든요. 서점도 요즘은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가면은 다양한 물건들도 많고 창의력이 발휘된 물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문구류도 많고 노트도 많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도서관, 서점 이런 곳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께서 좀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책과 관련된 일을 하나씩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 어머님, 아버님 캠핑 많이 가시잖아요. 그리고 펜션 빌리셔서 많이 여행을 다니시는데 이때 살짝 우리 책과 관련한 활동을 좀 하시기를 꼭 권장드려요. 얼마 전에 실제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저한테 갑자기 묻는 거예요. 생명에 관한 책이었거든요. 다 보고 나서 선생님 국립생태원이 진짜 있어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있어 하면서 네이버에서 같이 막 찾아서 검색하고 충청도 서산에 있거든요. 와, 여기 있는데 여기서 지도 검색까지 같이 했어요. 제 지도 펴서 와, 여기서 2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데 손이 엄마 아빠한테 말씀드려서 한번 같이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라고 말을 했을 때 애가 표정이 굉장히 밝아지고, 책이 그냥 단순한 평면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게 실제로 입체적으로 있고 형태적으로 있다는 걸 애가 느낄 때 책에 대한 흥미가 훨씬 올라가거든요. 마지막에는 결국 우리 이 아이는 저는 선생님하고도 가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다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아이가 흥미를 느끼는 부분은 부모님 조금 시간을 내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책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시면 우리 아이의 어떤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우리 아이가 책을 볼 때 대체로 가만히 지켜보시면요, 책장을 후루룩 넘기는 경우가 좀 많아요. 바로 어떤 정보를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책을 대할 때 정성껏 대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읽으라고 하니까, 아니면 또 필독서니까 학교에 또 읽고 독서 감상문 써야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책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럴 때 우리 어머니께서 조금 연기가 필요하지만 어머니께서 와, 책 제목이 이런 거네 이렇게 조금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조금 과하게 느끼셔도 괜찮으니까 책 표지나 차례나 그리고 책을 대하는 자세를 어머니께서, 부모님께서 먼저 보여주시면 우리 아이도 부모님을 따라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책을 굉장히 하나의 인격체를 대하듯이 책을 접하거든요. 그러면 저도 사실 연기를 좀 해요, 우리 아이들한테. 그러면 아이들도 와, 그런가요? 하면서 책을 좀 더 정성껏 보려고 하는 애들은 금방 그렇게 따라 하더라고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고요. 네 번째는 고학년 때부터는 글쓰기 활동을 비롯해서 다양한 표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가 고학년이 되면 자기가 상상하고 거기에다가 자기 논리적인 생각을 해서 글쓰기로 또는 이제 발표를 한다든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훨씬 책에 대한 호감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더 좀 못 쓴 글이라더라도, 완성된 글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쓴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어? 라고 한 번만 물어봐 주시고 칭찬해 주시면 굉장히 애들이 뿌듯해요, 뿌듯함을 느낍니다 라고 답을 하는 아이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활동도 너무 전문적인 거는 부모님께서 하시기는 어려우니까 그냥 시중에 판매되는 독서록 같은 거, 아니면 원고지 같은 거, A4용지 같은 것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냥 책 제목 쓰고 느낌 써도 상관없으니까 그런 거부터 조금씩 고학년들은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긍정적인 칭찬입니다. 독서를 할 때 그 행위 자체에 부모님께서 좀 미소 지으시고
뿌듯하게 이렇게 마음을 가지시고 따뜻한 공감의 눈빛을 보내주신다면 아이들은 말하지 않아도 그 에너지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결국은 그 따뜻한 눈빛을 받고 좀 자기 스스로한테 응원도 하고 힘을 주는 경우가 많으니까 부모님께서 무조건 독서하는 행위 자체에서 칭찬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면 이런 힘이 가장 아이한테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아이에 따라 조금 개인차가 있고요. 그리고 연령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힘들더라도 그 힘이 어느 정도로 드느냐, 그리고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느냐의 차이지, 꾸준하게 독서 환경에 노출이 된다면 아이들은 조금씩 흥미를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예를 들면 부모님이나 어른들도 똑같잖아요. 처음에 책을 놓고 학년기가 지나면 책을 안 보는 경우가 많으신데 어느 정도 또 연령대가 성인이 되셨을 때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어떤 우연한 계기에 읽기 시작하시면 계속 연결해서 흥미를 또 찾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성인도 이러한데 우리 아이들은 조금 더 빠르게 흥미를 찾을 수가 있어요. 되돌아와서 또 말씀드리면 독서의 흥미를 잃은 원인부터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략 저희들이 봤을 때 이유가 한 3가지 정도로 간추려 볼 수 있더라고요. 첫째는 책을 읽지 않다 보니 책에 얼마나 재미있는 내용을 모르는 건 당연한고요. 재미없고 흥미를 잃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가 가진 독서 능력보다 너무 높은 수준의 책을 접하다 보면 당연히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보기 싫어지는 거죠. 우리 친구들끼리 대화할 때도 이해 못하면 그 친구하고 별로 친해질 수 없잖아요. 하물며 글자로 되어 있는 거는 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혼자 해석하고 혼자 이해하고 혼자 자기 걸로 만들어 가야 되는 과정이 독서 과정이거든요. 생각보다 독서 과정은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고 시간을 요구하고 좀 집중력을 요구하는 활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책이 수준에서 조금 더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가 또 아닌 경우에도 계속 좀 흥미를 잃을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책보다는 다른 곳에 조금 더 아이들이 관심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죠. 쉽게 말하면 요즘은 영상, 게임이 훨씬 쉽잖아요. 자기가 아무 생각도 안 해도 되니까 힘도 들지 않고, 그리고 또 훨씬 재밌고, 그리고 다채롭고요. 근데 이런 곳에 또 너무 지나치게 노출되다 보면 아이들이 독서에 대한 흥미를 잃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3가지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진 다음에 이런 것들을 조금씩 하나씩 해소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정말 우리가 원하는 기대치만큼은까지는 잘 모르겠으나 우리 아이가 조금씩 흥미를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저희들도 우리 아이들이 독서 수업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기간이 문제일 뿐이지 한 달 만에 책에 대한 흥미를 느끼는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2달, 석 달, 조금 1년 이렇게 걸리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 아이들 언젠가는 책에 대한 흥미나 더 나아가서 교과서까지도 아이들이 잘 이해하고 파악하는 능력까지도 키워지더라고요. 그 대신 부모님들의 어떤 기간을 정하고 기대치 이런 것들은 조금만 더 내려놓으시면 편안하게 기다려 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